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이가 정치 깡패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게 이재명 사법 리스크고, 문재인 사법 리스크는 이놈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게 문재인 사법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 단초가 저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구속이에요. 문재인 구속은 이놈이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이 맞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 여의도 육공화국 여의도 탐관오리 벼슬아치 세력들 얘네 언제 끝낼 수 있나,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문재인 구속, 그리고 두 번째 통일입니다. 통일되면요 광주 5.18도 해결할 수도 있어요. 광주 5.18도 해결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 드러난 애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바퀴벌레가 3-4마리 있다고 진짜 3-4마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스코 불러서 까보면은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나오는 거죠. 저는 그게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세스코 작업이 통일이다. 까보면은 드글드글 나오는 거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사법 리스크를 할 게 굉장히 정치 양아치 깡패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 딱 전형적으로 그런 느낌의 사법 리스크들인데, 문재인 사법 리스크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USB 넘겼냐 안 넘겼냐, 그리고 울산 그건 뭐예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파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 대통령이 개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조작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부터 드루킹부터, 그러니까 문재인은 당선부터 사실은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이에요. 애초부터. 아니 드루킹인 게 유죄가 나왔는데 왜 문재인이는 이거 대통령직을 유지시켜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조작으로 당선된 대통령인데 왜 이거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세금으로, 너무 우리나라 정치가 한심스럽긴 한데. 드루킹 유죄, 그래서 김경수 깜빵. 근데 김경수 아직도 반성 안 했어. 왜 반성 안 할까요? 자신 있다 이거지. 문재인은 그래서 사실 당선부터 이 명분 없는 사람인 건데 조작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 예우를 박탈해야 됩니다. 대통령 예우를 박탈해야 되고, 그리고 문재인이 재임 기간 중에 탈원전한 거, 이것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거예요. 대한민국 산업 정체성을 뒤흔드는 거죠. 그리고 뭐 김원봉을 독립 운동가로 뭐 하겠다. 아니 6.25 침략자를 독립 운동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재명은 정치 깡패의 사법 리스크. 웬 양아치가 넥타이 매더니만 깡패들이랑 협잡해가지고 대장동 돈을 털어먹고 했다. 이런 진짜 정치 깡패 사법 리스크인데, 문재인의 사법 리스크는 뭐냐면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그러니까 이놈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냐 이거예요. 애초에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이 맞냐 아니냐라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사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가끔 힘 빠지지 않아요? 가끔 우리가 아무리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뭐 6공화국 여의도 금배지들 87년 그 지금 6공화국 개헌이 되고 나서 지금 완전 여의도 공화국 만들어가지고 죄다 그 그 민주화 특별법, 뭐 4.3 특별법, 제주 4.3 여순 반란 사건도 이제 여순 민주화 뭐 이런 것처럼 하고, 뭐 광주 5.18 이런 거, 완전 역사가 다 그냥 반 대한민국적으로 다 왜곡이 되고, 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를 모르겠잖아요. 교과서도 다 그냥 좌익 교과서고 하다 보니까 가끔 와 진짜 이거 뭐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우리나라는 가망이 없는 건가? 그냥 이렇게 끝나야 하는 건가? 그냥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가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은 막 누구랑 싸우지 않아도 되고 논쟁을 벌이지 않아도 되고 피곤한 일도 없으니까. 그래 광주 민주화 운동이야? 그래? 그래 민주화 운동이지. 그냥 인정해주면은 싸울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막 너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거 뭐 어디서부터 뭐 희망이 보이는 것도 잘 모르겠고, 이번에 뭐 건국전쟁 그 영화도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4위까지 했다고 합니다. 4위. 네이버 거기 4위까지 했다고 하는데, 또 이 좌이버가 이 포스터도 안 실어주고 뭐 그런다고 하나봐요. 이거 뭐 어디서부터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힘 빠지는데, 저는 이 단추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착 이 혁명을 일으키듯이 좌익에 점령된 37년 동안의 이 6공화국 여의도 양반 금배지 세력들의 이 이거를 어디서 풀 수 있을까? 이 단초가 저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구속이에요. 문재인 구속. 왜? 문재인 구속은 이놈이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이 맞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놈은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었다 라는 게 밝혀지고, 그 다음에
문재인 때 했었던 뭐 김원봉을 독립운동가로 만들기,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원자력 사업 그런 것들을 중국에다 팔아 넘기기, 김정은한테 USB 좋냐 안 좋냐, 울산, 그런 수많은 반대한민국적 행동들, 이런 것들을 파헤치다 보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37년 동안 이 6공화국 50을 부정하면서,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여기를 전부 부정하면서 여기는 무조건 독재자고 여의도 금배지들이 민주화의 상징이다 해가지고 지들이 이제 다 헤쳐먹으려고 하는 그 역사, 이 역사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저는 문재인 구속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단추가 될 수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넓게 보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좀 해보다 보면 좀 느껴질 거 아니에요. 아, 이게 김건희 여사 그 좌파한테 최재형 목사한테 당한 것도 그렇고 느껴질 거야. 아니, 좌파한테는 진짜 여지라는 걸 주면 안 되겠구나. 진짜 이 좌익들한테는 진짜 피도 눈물도 없이 싸워야 되는 존재들이구나. 이거 뭐 좌우 합작, 뭐 타협, 뭐 통합, 연대 개소리고, 이거는 그냥 진짜 싸워야 되는구나.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본인도 슬슬 느끼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은 이거 진짜 파이터, 윤석열 대통령도 파이터 기질이 있으시니까 문재인 무조건 구속을 시켜야 된다. 이거 이놈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냐 아니냐를 철저하게 따져야 된다. 이거 하다 보면 느껴질 거 아니야. 이거 문재인이가 이거 아주 진짜 개같은 대통령이었구나 라는 거를 자기도 대통령직 하다 보면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라도 저는 문재인 구속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이 37년 동안 강제 점령당하고 있는 여의도 이 6공화국 금배지 세력들, 여의도 양반들, 여의도 탐관오리들, 여의도 벼슬아치들, 평생 국민들이 지네 둘 중에 한 명 찌어가지고 지들은 평생 국민 위에 군림해 있는 그 양반 계층으로 살려고 하는 이 여의도 6공화국, 여의도 탐관오리 벼슬아치 세력들, 얘네 언제 끝낼 수 있나?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문재인 구속. 그리고 두 번째, 통일입니다. 통일되면요, 광주 5.18도 해결할 수도 있어요. 광주 5.18도 해결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통일되면은 그 김일성 때부터 그들의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 정권의 자료들. 이거 전부 다 공개해야 됩니다. 북한 정권이 가지고 있던 기밀 문서들. 아니, 소련이 해체돼가지고, 소련 기밀 문서들이 해체돼가지고 6.25가 철저하게, 스탈린과 김일성이 철저하게 기획해서 한 작품이라는 거를 90 몇 년도에 알았잖아요. 90 몇 년도인가? 90 몇 년도에 알았잖아요. 알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전까지는 종북 주사파 새끼들이 그저 이거는 최근에 이재명이가 얘기한 것도 그러더만요. 남한이랑 북한이랑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싸운 게 6.25다. 이따위 얘기하고 있는데 뭔 티격태격 하고 있다가 6.25가 나요. 철저하게 김일성과 스탈린이 기획해가지고 한 거고, 나중에 모택동까지도 꼬셔가지고 한 완전 세계대전 아닙니까? 세계대전. 이런 게 언제 알려졌냐? 소련이 해체돼가지고 기밀문서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종북 주사파들이 계속 떠들던 우리나라도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도 6.25에 책임이 있는 거고, 미제 제국주의의 식민지로서의 해방전쟁인 거다. 뭐 이따위 얘기에 선전선동에 그때 당시 많은 대학교의 청춘들이 속아 넘어갔죠. 그래서 운동권하고 화염병 던지고 우리나라 마비시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6공화국 만든 거고, 그 대모질 해가지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정치 깡패냐 아니냐, 이재명이가 정치 깡패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게 이재명 사법 리스크고, 문재인 사법 리스크는 이놈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게 문재인 사법 리스크이기 때문에, 문재인 구속해야 하고 문재인의 실체가 법적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대한민국 역사를 정화하는데 큰 단초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되돌리는데, 회복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큰 단초가 되는 게 문재인 구속, 문재인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 그래야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다. 두 번째는 통일. 그리고 통일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50의 역사가 어떻게 청산이 됐냐? 50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 아니 막상 그 시대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그때 살았을 때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살았을 때에는 그분들은 뭐라 안 하셨어요. 그분들은 살기 좋았다, 낭만이 흐르던 시대였다. 그리고 뭐 정치적인 이야기 말고 그냥 응팔이나 이런 드라마 예술 작품들 보면은, 아니
프로스포츠가 그때 만들어지고, 영화, 프로 영화 그런 것들이 그때 만들어지고, 음악, 예술 그런 것들이 그때부터 엄청나게 있는데 칼라 TV 나오고. 근데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 완전 그냥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완전 그냥 아주 대국민 나쁜 놈이 돼 있습니다. 이거의 시작이 뭐냐? 저는 5.18 특별법, 광주 5.18 특별법, 그거의 의도는 뭐냐면은 전두환 노태우 사형을 시키자. 실제 사형이 아니라 정치적 사형을 내리자. 아예 그냥 전두환 노태우를 조지자. 근데 전두환 노태우 조지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안 조져집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여기를 싹 그냥 독재자로 규정을 하고 조지자. 저는 그게 5.18 특별법, 김영삼의 5.18 특별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대한민국의 희대의 역사를 바꿔버리는 개짓거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60 이전의 대한민국 정부들, 50까지의 모든 대한민국 정부들의 역할이 전부 부정을 당했어요.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고, 민주화를 해야 된다. 이게 언제부터 일어났냐? 5.18 특별법, 법으로 단죄했을 때부터요. 법으로 그 전직 대통령들을 단죄했을 때, 그리고 특별법을 통해서 역사를 바꿔치기 했을 때, 그러면서 그 관련한 뭐 시민단체들이 나오고, 그 관련한 세금 타먹는 시민단체들이 막 우후죽순 나오고, 그 관련한 사업들, 뭐 시민단체 사업들이 계속 나오고 하면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계속 선동이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이 50의 청산, 60 이전의 모든 대한민국 정부들을 독재로 규정하고,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고, 이따위 논리가 대한민국에 점점 스며들게 된 그 단초는 법으로 전직 대통령들을 조졌을 때부터. 그러면 반대로 우리나라가 다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문재인을 조져야 된다. 문재인의 실체를 까발려야 된다. 이놈이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느냐 아니냐. 이놈이 대통령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이었는지, 아니면 희대의 간첩이 대한민국 대통령직까지 해먹은 아주 희대의 사건인 건지, 이 실체를 파헤쳐야 한다. 그래야 우리도 회복이 될 수 있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통일돼서 역사 정립은 전 통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봅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밀문서들 다 해제하라 이거예요. 다 해제됐을 때 정말 많은 우리가 몰랐던, 정말 우파들도 모르고 이 정도까지일 줄이야. 야, 이놈들이 우리나라에 이 정도까지 영향을 끼쳤어? 이 정도까지 흔들려고 했어? 그 실체들. 뭐 지금 윤석열 정부 때에도 비단 지금 이 시대에만 하더라도 저 북한 정권이랑 내통을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지금 뭐 법적 구속인가 뭐 지금 수사 받고 있는 사람들 간첩들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있는데 뭐. 근데 그게 드러난 것만 그거인 거지. 까발리면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퀴벌레가 한 3-4마리 집안에서 기어댕기면은 집안에 바퀴벌레가 3-4마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뒤집어 까보면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스코 작업을 하는 게 통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북한 역사를 까보면은, 여기 가서 기밀문서 까보면은, 아, 간첩들이 뭐 문재인만 있는 줄 알고 뭐 우리가 드러난 간첩들, 뭐 김대중, 문재인, 노무현, 뭐 이런 놈들, 뭐 그리고 뭐 임종석이, 뭐 임수경이, 뭐 그러고 뭐 전대협 때, 뭐 한총련 때, 뭐 이런 드러난 애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바퀴벌레가 3-4마리 있다고 진짜 3-4마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스코 불러서 까보면은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세스코 작업이 통일이다. 까보면은 드글드글 나오는 거죠.